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대하셨던 법인세법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출제 비중 한 40% 정도 되죠?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중요한 거 위주로 접근하면서 최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설부터 보시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며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 그걸 보면 이제 크게 4개가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해가지고 뭐 줄여서 각사소라고 하죠. 계속기업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이런 소득이다. 그리고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완류 소득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청산소득 같은 경우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을 해요. 그래서 영리내국법인 해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고 그냥 순수 청산을 하면 청산 또는 해산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산 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가액, 남아있는 재산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이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뺀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거가 이제 청산 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별장, 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뭐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이 토지 같은 거 양도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소득을 각 사업연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다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이런 좀 일시적인 양도소득 같은 거는 별도로 추가적인 법인세로 해가지고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류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영리내국법인만 부담을 하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 소득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았어. 사회에 다시 이렇게 투자하려고 임금 증가를 하고 뭐 출연금 내고 이렇게 환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미완류를 한 거죠. 사회에 환류하지 않았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이런 법인 상당히 좀 대기업 위주 어쩐 좀 상당히 좀 큰 그런 기업이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사회에 좀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러면 미완류 소득 법인세 과세할게 라는 게 이제 세법의 입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가 있고 우리 납세의무자 계속해서 보시면 일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을 뒀다든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만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원래 이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이제 국내에 있냐 또는 국외에 있냐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 관리 장소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외국 세율이 낮은 곳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막 영업을 해 신나게. 그리고 본점 외국에 있는데요? 이러면서 세율 되게 낮은 곳에 있어. 이런 우리 외국법인인데요? 라고 주장해가지고 세부당 회피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일명 얍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우리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관리 장소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 이를 내국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내 본점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 장소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보시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이라고 하죠. 우리 영리 목적인데요, 돈 벌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인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를 보시면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메인 소득이죠. 각사소가 이제 메인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국 영리법인, 일반적인 이런 내국 영리법인이라면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천 소득,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이런 것도 다 과세를 하는 거야. 내국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반면 외국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를 하죠.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에서 번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 소득만 과세를 해요.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고유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근데 내국 비영리 같은 경우는 국내외 원천 소득 중에서 수익 사업 소득 해외에서 무슨 수익 사업 했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연 사업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지만 이 수익 사업 소득이 발생했으면
국내외 외국 것까지도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외국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으니까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이중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자,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게 투기성 소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싹 다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완료 소득이랑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완료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은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기 돼 있죠? 그리고 외국 법인도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고 영리 내국 법인만 부담을 한다. 영리 내국 법인 중에 상호 출자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상당히 큰 기업, 서로 이제 계열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서로 이렇게 막 출자하고 서로 주식 사고 팔고 주식 발행해주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제한하는 이런 기업 집단이 있어요. 상당히 좀 큰 기업 집단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죠. 이런 기업 집단에 속하는 이런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소득을 환류하지 않았어. 그러면 미완료 소득을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청산소득 같은 경우 또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왜냐? 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내국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할 때 소득이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이 돼. 학교재단 같은 데 있죠? 그런 법인들. 청산을 하면 이제 국고에 귀속이 되니까 과세를 별도로 할 이유가 없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그 소득이 이제 이전이 되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청산소득 따로 과세 안 되고, 그리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하면 외국에서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미완료 소득,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 돈 걷는 데니까 여기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본다. 그래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다 하면 이제 비영리 외국 법인 여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 수익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본다. 무조건 과세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 사업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업연도 보시면, 법인 사업연도 원칙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 다 1년으로 하지. 이거 1년보다 더 적게 하면 보고할 것만 많아지고, 그래서 다 1년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늘려서 나는 한 2년에 한 번 할게요,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법령 정관을 봤더니 사업연도가 없어. 이러면 우리 따로 정해서 법인 설립 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 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법령 정관 이 원칙이고, 두 번째가 법령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도 안 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정관이 제일 우선이고, 여기 없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 신고도 안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같은 경우는 신설하면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설립 등기일로 보고, 근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조세 포탈이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세금을 피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우려가 없는 경우 이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넣을 수 있다.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 빠른 날이야. 개시일이 있고 손익이 발생한 날이 있어. 그럼 개시일이 여기고 손익이 발생했어. 그럼 개시일 이후에 손익이 발생했으니까 개시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개시일이 있는데 손익이 이때 더 빨리 발생했어. 그러면 개시일을 이때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사업연도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신고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 법인인데 X2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X1년 12월 말이겠죠? 부터 3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X2년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하면 늦었어. 4월 초에 신고했어. 이러면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신고 이렇게 되면 그냥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한 타임 늦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 법인세 신고 기한이 보통 3월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세 납부가 있는 모든 내국 법인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월의 말일, 12월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표와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같은 날짜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그 해에 변경이 된다라는 거. 늦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연도를 혹시 변경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을 상정을 했을 때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도 같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들 같이 한번 보시면, 문제들 직접 먼저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뭐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같이 보시는 걸로 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느는 게 없고, 내가 직접 좀 고민을 하면서 풀어보고, 뭐 다 맞으면 좋겠지만 또 틀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을 해야 실력이 된다. 자, 우리 과세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 중 법소정 요건 충족할 때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 있다. 미완료 소득 영리내국법인만 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좀 쉽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고, 외국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우리 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투기성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법인이든 비영리든 뭐든 안 가리고 국가나 지자체 제외하고는 무조건 법인세 납부한다라고 했죠. 투기성 소득은 안 봐줘. 그래서 얘가 좀 틀렸죠. 투기성 소득 이런 걸 이제 국가에서는 아주 안 좋아하지.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뭐 국내, 외국,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싹 다 과세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고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 하죠. 청산인을 하는데 영리내국법인만 해당이 되고, 비영리법인은 이게 국가에 귀속이 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이 한테 귀속이 돼요. 그리고 외국법인이 청산하면 외국에서 청산하지,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어. 자, 그래서 그 청산소득, 영리내국법인이 청산하면 청산소득은 이 자녀자산가액이 있죠. 거기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비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 토지 등이 아니라 주식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은 원래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 법인세를 안 내는데, 지금 수익 사업을 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원래 이제 학교법인 같이 이제 비영리법인이잖아. 학교법인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막 우유 같은 거 만들어 팔어.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수익 사업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인세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2번 얘가 지금 틀렸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외국법인 등 토지 의무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1번 얘 바로 틀렸는데? 바로 틀렸죠. 토지 등 양도소득 이런 투기성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거 봐주는 거 없다. 싸그리 외국이든 비영리든 안 가리고 싸그리 과세한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 외국에 본점을 둔 단체로서 국내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외국 법인으로 본다. 외국에 본점을 뒀으니까, 그리고 실질적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없어. 이러면 외국 법인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외국 법인은 본점이 있는 외국에서 해산을 하기 때문에 해산을 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이 외국에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맞는 얘기고, 내국법인 중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돈을 걷는 데기 때문에 국가는 법인세를 안 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내국 영리법인은 각사소, 국내 외 원천 소득,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내국 영리법인이니까 납세 의무를 지고, 그리고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싹 다 납세 의무를 지죠. 그리고 내국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내국 법인이니까 외국에서 수익사업소득 하면 발생시키면 납세 의무를 지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또 당연히 지죠. 그리고 외국 영리법인은 각사소, 국내 원천소득, 외국은 없죠. 외국은 우리나라 과세 못하지.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얘도 맞는 얘기고, 외국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각사소, 근데 국내 원천소득 중에 수익사업소득,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외국 법인이 청산을 해. 그럼 외국에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 과세권이 없죠. 그래서 외국하고 청산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떠올라야지.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국내 영리법인 뿐이라는 거. 그래서 외국 법인이 청산하는데 납세 의무를 진다? 바로 틀렸다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기까지 원칙이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1번 딱 하고 이게 넘어가? 하면 좋겠지만 일단 좀 더 신중해야죠. 좀 봐보면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 규정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지.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거 아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신고를 해야 돼. 신고도 안 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가는 거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우리가 올해 중에 변경하려고 하면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지. 올해 중에 변경하려고 하는데 올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너무 늦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때까지 신고를 해야 요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야. 올해 중에. 그래서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이면 올해가 지금 여기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봤는데 여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게 좀 틀렸지? 그리고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손익에 산입 가능하죠.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 같은 경우 과세 대상 손익에 산입하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손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법인이 설립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틀린 내용이고. 그래서 1번 얘가 지금 가장 맞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변경 이거. 자,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진 법인은 아니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X2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X2년부터 변경하기로 했으면 우리 그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 신고를 했어야지. 근데 지금 늦게 신고한 거죠. 이러면 이게 한 타임 밀린다라고 했지. 그래서 변경 전 사업연도가 지금 X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야. 근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X2년부터 변경하고자 하라고 했으면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X1 12월 말로부터 3개월 이내 3월 말까지 X2 3월 말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했어. 그럼 한 타임 늦춰지는 거죠. 그럼 변경하려는 사업연도가 좀 어떻게 돼? 7월 1일부터 다음도 6월 30일. 그러면은 X2년에는 지금 한 타임 늦었으니까 이게 안 되고 X3년에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10기는 이렇고 X2년에 변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11기는 그냥 동일해. X2 1월 1일부터 X2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 기수. 그래서 지금 11기 1월부터 6월 말 5월 말은 뭐야 이거. 11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11기는 이렇게 변경이 안 돼. 지금 한 타임 늦었으니까. 그래서 X3년이 와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3년이 와서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까 그럼 12기가 이제 임시기간이 되는 거지. X3년도 1월 1일부터 여기 6월 말까지 X3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임시기간이 되고 그리고 변경 후 X3년 13기가 X3년 7월 1일부터 X4년 6월 말까지 이제 변경 후 온전한 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2기가 지금 임시기간 6개월짜리 임시기간인데 지금 뭐야? 얘 아니죠? 얘 지금 1년으로 해놨잖아. 얘 아니고 13기가 지금 X3년 7월 1일부터 X4년 6월 30일까지 해서 12기를 이거 임시기간 6개월짜리 임시기간 잘 지나서 13기 이제 온전한 기간이 된 거죠. 그래서 4번 얘가 맞다라고 봐야지.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하다. 설립 이전에 발생했어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법령 또는 정관에 회계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면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거 아니죠.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신고도 안 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보는 거고 그리고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연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초과를 못한다. 맞는 얘기고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이제 단기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 되는 게 맞죠? 이게 원칙이고
설립 이전 발생한 손익은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에 손익이 가능하죠. 근데 뭐 어떤 경우에도 손익이 안 된다? 손익 산입이 안 된다? 는 틀린 얘기지. 그래서 우리 부가시세에서 봤듯이 우리 뭐 개시일과 사업연도 사업자 등록일 중 빠른 날 시작한 걸로 보잖아요. 여기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 등기일이 원칙이지만 근데 손익 설립 이전에 손익이 발생했으면 그 날을 시작한 걸로 보고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시킨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설 부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